난 범과 패태고 등산, 낚시, 원예, 스포츠 등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 바쁜 만큼 취미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효율적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런 동호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흔히 학교 동창이라든가 직장 동료들끼리의 동호회는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 부안에는 그 모임의 전통이 400년쯤 되는 동호회도 있다고 합니다. 400년이라면 짧지 않은 긴 세월이죠. 그렇게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하는 그들의 취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입니다. 이번 주 사람과 사람, 이 시간에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의 부풍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해로부터 전라북도는 국악의 본고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안은 국악의 본고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금액을 면면히 지켜내려오는 고장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시내 중심지에서 하루 종일 우리의 가락이 끊이지 않은 회관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부풍률회, 말 그대로 약 400여 년 전통을 가진 부안의 풍류와 가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함께 모여 즐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안 지방의 국악이 넓게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풍류로에서는 부안 국악원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관의 지원 없이 그 스스로 맥을 이어온 부풍류로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이 회관도 83년 회원들 손에 의해 개수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말삼을 일로 보아 알리로다. 현재 부풍률의 회원은 약 82명. 30대 젊은이나 아주머니들에서부터 하얗게 머리가 센 7, 80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회원은 그 층과 연령이 다양합니다. 이 회원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회관에 나와 판소리며 시조, 가야금, 검은고, 장고나 북 등 우리의 노래나 가락을 배우고 또 듣습니다. 부풍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소리와 가락, 풍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어른들은 대부분이 유를 좋아해가지고 이 저당 국악에 미쳐가지고 다닌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그 대신에 오시는 분 계층을 보자면은 사롱공상이에요. 선비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공쟁이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 북시험 또 노래 시험 이런 것을 시험이라기보다도 그 연습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 부안은 그 국악 발상리라고도 가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안에서 지금 뭐 명창도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그 시인 이 유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와. 들어와요. 촬영 한잔 되어서 잘 늦게 온 죄로 지금 진주고 나가도 와서 촬영 한 번이요. 좋아 그런데 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왔습니다. 잘 봤습니까? 이번에 부풍률에 입교를 하신다고 진즉부터 말을 있었는데 바빠서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분은 오늘부터서 부풍률에 우리 똑같은 회원으로 서로 피차간에 알고 그 친목을 도모하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씨도 가장 하시오. 최성옥 씨가 한가 한 자리 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디 하나 한번 해보시오. 너무 크게 하지 마. 공돈나니 백발이요 은지모
못할 것 인생 긁어 우리의 풍과 유를 좋아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회원에 가입하면 먼저 회원들 앞에서 소리나 가락을 해보입니다. 좋아하다 보면 특별히 배운 적은 없어도 웬만큼은 하기 때문에 한번 시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한 최성호 씨는 소리를 해보입니다. 입회할 때 쌀 한 가마니를 내면은 평생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평생의 회비인 셈이죠. 80kg 쌀 한 가마니 보관증. 이것은 부안읍만 통하는 부안읍 정미소 발행의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이런 회비나 또 개인의 잔조금들로 부풍유회는 운영됩니다. 회관을 짓는 일이며 사무실 운영, 전화를 놓는 것 등 모든 것을 회원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멀리 떨어진 이곳을 전국 수많은 명창들이 다녀갔습니다. 부안 주민들을 초대해서 유명한 명창을 모시고 한 해에도 몇 번씩 판소리 감상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세가 도무 사세가 도무지 난처로 명창 최승희 선생도 그 판소리 감상회에 초청돼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회관의 강사로 머물러서 후배 양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승희 선생님이 그전 스승에게 그렇게 배워왔듯이 이제는 명창으로서가 아니라 전수하는 강사로서의 가르침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판소리는 악보가 따로 없습니다. 단지 가사만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대문안을 들어서니 그때요 촌향어머니 난 밤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한 대목씩 따라합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배울 수 없고 선생과 제자가 1대1로 마주 앉아 배워야 하죠. 많이 배우면은 하루에 서너 장단, 한 장단 한 대목을 며칠씩 되풀이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니 열고 들어가니 열고 돌려. 열고 들어가니 그렇지. 방문 열 지금 배우고 있는 소조 학생은 전주 우석대 국악과 2학년 학생입니다. 집이 남원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 회관에 이 방에서 기숙을 하며 배웁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요, 정정렬 쌤제로 해서 지금 그 뿌리로 계보로 내려온 건 최 쌤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직 그 이제 최 선생님 이어갈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재열 쌤이 남자의 분이었고 그 음이 좀 특이하고 다른 것보다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 음이 가끔가다 이상한 음이 자꾸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참 지금 선생을 받고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고초가 많은 것 같아요. 꾸지람도 많이 넣고 하지만은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이 계보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뿌리를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노력해보려고 일단 뛰어든 것 같아요. 어떤 선생이든지 다 생각이야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우리 학생들이 국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좀 더 많고 제가 좀 많이 좀 육성도 좀 시키고 그래 봤으면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와서 보니까 확실히 또 저 위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이쪽 아이들이 훨씬 더 나사요. 더 잘 배워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 각각 다른 과정을 배웁니다. 수강의 시작은 항상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오정임, 장명애, 최이화 이 세 여학생도 역시 춘향가를 배우는 중입니다. 부안 후배 이삿짐을 찾아가 이삿굿을 해주는 것도 부풍유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박영식 씨가 불이 났던 집을 새로 짓고 살림을 들이자 회원들이 찾아가 한바탕 이삿굿을 벌입니다. 전년에는 모든 애기 다 지니서 일시소멸해버리고 금년에 전면년에는 새해로 들어서는 만사 형통해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모든 손님들이 막 달아들어서 물 묻은 젖방울 깨 들이앵기듯게 막 들이앵기는데 꼭 구설 잘 돼야 한다. 어떻게 치는 거니? 노직이야 노직이야 다불다불이 노직이야. 이삿굿은 한바탕 시끄럽게 놀아 지신이며 장독신, 부엌신 등 집안을 지키는 여러 귀신에게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굿입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바탕 흥겨운 가락으로 놀아줍니다. 또 그 흥겨운 가락에는 부풍률의 회원들의 신명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회원들 중에는 단순히 즐기는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동원 씨는 86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인간문화재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알려지지 않고 또 앞에 나서지 않고서 자신의 신명 때문에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바로 부풍률의 회원들입니다. 우석대 국악과 1학년 박금숙 학생은 휴관 한켠에 최승희 선생님 방에서 함께 살면서 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국악에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엄격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기교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로서 스승을 모시고 몇십 년 한 길을 간 스승의 모든 몸가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악에 앞서 항상 이해를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음악은 못해도 이해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러 가기 전 늘 그 시간이면은 박금숙 학생은 선생님께 드릴 탕약을 끓여서 들고 갑니다. 소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박금숙 학생은 그래서 최승희 선생님이 가장 관심 깊게 지켜보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휴관에서도 회원들이 뜻을 모아 집안 형편이 어려운 박금숙 학생의 국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세 돌려 앞세 내리고 앞세 우고 방이 따로 없으면은 회관 구석구석이 연습방이 됩니다. 오정임 학생은 국악 교수가 되는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대부분의 시간을 소리를 배우거나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하며 보냅니다. 이놈도 잡고 느끈능청 저놈도 잡고 느끈능청 손집이 좋은 놈 골라 잡고 춘향아 한두 난만 내 솜씨로 살려주마. 오정임 학생이 연습하던 마루 뒷방은 시조방입니다. 시조를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50살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시조를 배우는 회원은 현재 대략 50여 명. 부안의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시조 한마디씩은 할 수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시절 불면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서 밥맛이 좋고 또 다른 사슴증이 없어져 버려요. 한가로워져 많이. 좀 해놨을 적어도 승질이 났을 적어 시절을 불러버리면 보셔 집에서 내어가니 다투더라니 뭐. 참 재미가 있어요. 속마음으로. 안 배워본 분은 어이 저 비염 노래 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죠. 그래도 여기 와서 이것을 연습을 해보면은 차차로 할 수 있기 참 혼자 속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덜 늙는 것 같고 들고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모집할 적에도 처음 오시라고 한다 치면 하고서는 그냥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노후 대책은 이것이 제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와서 보면은 와서 착수만 해보면은 나 참 이거 좋은 것이라고 그냥 아침 먹기가 바쁘게 그냥 mon이 옵니다 여기를. 그래서 서로가 매 앉으면 이제 선생님 오시기 전에 그냥 연습을 하고 한 자라도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냥 서로 연습을 하고 그냥 거기 그냥 재미가 더 있습니다. 시조를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명예는 시조 명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시조 명인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부풍률의 회원이어서 보안이 시조의 본고장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조로서 중요 무형문화재 41호가 되신 서감 정경태 선생이 서울에서 내려와 회관에 들렀습니다. 정경태 선생님도 부풍률의 회원입니다. 푸른 선주 저 백발 배우는 재미와 더불어서 가끔씩 이런 명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회원들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낮 시간이면은 소조와 학생은 자신이 자고 연습하던 방을 수강실로 비워주어야 합니다. 연습할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낮 시간이면은 거리로 나갑니다. 회관을 나서면서 그의 연습은 바로 시작됩니다.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자신이 얼마만큼 크게 소리를 하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소조와 학생의 목소리는 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조와 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하루 내 소리를 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선 배가 고픕니다. 이 풀빵 가게는 소조와 학생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입니다. 분소 초풍곡은 안무제서 줍니다. 회관 앞 시장 거리가 끝나고 나면은 자연 앞산을 오르게 됩니다. 쳐다보거나 웃는 사람이 없어 사는 좋은 연습장이 됩니다. 소리를 잘하는 기술이란 따로 없습니다. 눈만 뜨면 소리를 하는 공력이 필요합니다. 명창이란 공력이 든 목소리냐 아니냐로 가늠하는 것이죠. 도련님께 동디커던 도련님은 낙이 타고 가만히 나와줘서 우리도 공력을 들이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습장이 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들판이나 산에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연습을 했다고도 합니다. 장명의 학생의 집은 그나마 부안읍에서 4km가 떨어져 있어 연습하기 좋습니다.
부안 읍내에 집이 있는 오정임 학생이 부안여고 같은 2학년인 명예집에 와서 자주 연습합니다. 어이럴 할끝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같이 그냥 앞에부터 한번 해보게. 맞나? 되는가? 건넌 산 굽은 길로 아이 하나가 올라온다. 좀 할게요. 의미공 세를 불어들고 최승희 선생님은 지금 소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해 보이는 것입니다. 북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석대 3학년 강종암 학생이 지금 최승희 선생님의 소리에 맞춰 북을 배우는 중입니다. 86년도 전국 고수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송인섭 씨가 소리와 북의 장단을 듣고 가르칩니다. 얼마예요? 알겠어요? 해가 뉘엿뉘엿치는 저녁 무렵이 돼서야 소조와 학생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점심은 풀빵으로 때웠기 때문에 저녁에는 두부 한 모를 사서 집으로 향합니다. 남학생들은 소리를 배우다가 도중에 그만두기 쉽습니다. 젊은이가 하기에는 소리는 미련스러워 보일 만큼의 단순하고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조 학생은 이 길을 택했고 이 길을 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떠한 고생도 참겠다는 결심을 하고 부풍률회 회관을 찾았던 것입니다. 전주 대사습 제7회 장원이었던 명창 최승희 선생도 명창 소리를 듣기까지는 스승 밑에서 기숙을 하며 오랜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그 고생스러운 이야기들을 최 선생은 박금숙 학생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스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고생을 끝낸 선배나 사이좋은 모녀처럼 보이는 저녁 한때입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니 그때요 저녁을 먹고 또 한 차례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아침에 배운 춘향과 한 대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우는 데는 3년, 4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니 도련님 북을 배웠던 선배 강종암 학생의 장단에 맞추어 소조 학생은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맞춰가며 그날 배운 것을 자습하는 셈이죠. 방문 열고 들어가니 바로 이 대목이 도무지 잘 되지 않습니다. 내일 수강 시간에는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강종암 학생은 집이 전주기 때문에 밤 연습이 끝나면 서둘러 차를 타야 합니다. 그래도 연습하는 도중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심히가. 자, 선생님한테 인사했어? 아까 했어. 이 두 젊은이는 고수로서 또 명창으로서 국악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학생들입니다. 부풍률의 회원들 중에는 이처럼 매일 아침 국궁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시 사람들의 낚시나 등산 취미처럼 아침마다 즐기는 활쏘기는 운동과 풍류로서 이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인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산기슭에 이매창의 시비가 보입니다. 이매창은 황진이와 필적할 만한 부안의 명기이자 여료 시인이었습니다. 부풍유로의 시작도 이매창을 추모하고 기리는 율객들의 모임에서부터였습니다. 이화우 흩날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더라. 이처럼 뛰어난 서정시를 남긴 매창의 시비 바로 그 옆에는 역시 부풍률의 사람들이 활쏘기를 마치고 매일 들리는 기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시조방에 들렀던 인간문화재 사스비로 서감 정경태 선생의 기적비입니다. 이처럼 부풍률의 회원들은 우리의 것을 즐길 뿐 아니라 그 우리의 것을 힘들게 배우면서 한 길을 간 사람들의 소중함을 지키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간, 밤늦게까지 혼자 연습을 했던 소조호 학생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 그 시간이면 최승희 선생님도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은 목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선생님 일어나셨어요? 왔는가? 예, 편하게 주무셨어요? 잘 잤는가 자네도? 예. 들어와 죽지. 아니요, 저 가서 연습 좀 하고 올게요. 그래 가서 어서 해. 예. 안서 세상 살쓸 곳 없다. 운불견 동원도디 변시춘 장가소부야우들마소. 세수를 하고 소리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 아침 문안 인사부터 올립니다. 그리고 또 연습입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제 배운 방문 열고 들어가니 이 대목을 다시 연습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연습을 하고 하루 종일 소리를 하다 보면은 자연 목이 쉬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목구멍이 넓게 트이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목구멍에 살이 찐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차츰 회원들이 회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농한기여서 출석률은 높은 편입니다. 명창이나 명인이 되기 위해 배우는 학생들 못지않게 모이는 회원들의 열성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풍률의 회원들은 소리로는 명창이 못 돼도 모두를 뛰어난 귀명창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첫 수업은 소리에 맞춰 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판소리 장단에 맞춰 끌고 당기고 맺고 풀어주는 북. 그래서 소리와 북은 함께 흥을 내고 함께 울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이 손을 이 위에다가 옳지. 가운데다가. 네, 그럼 한 배, 차치 한 배만 정확하게 잡으세요.
일단 즐겨들어 귀명창이 되다 보면은 직접 배우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배우는데 진지하기는 회원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려오겠다고 어제 서울에서 연락을 해왔던 박동진 선생님을 회장과 원장이 정류장까지 나가서 모시고 옵니다. 박동진 선생님은 부풍유료에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명의 전수 제자와 함께 회관을 찾았습니다. 춘향이 홀로 앉아 옥방영영 살펴보니 쏙대 머리 귀신 형용. 한양대학교 국악과 3학년 김양숙 학생은 무형문화재 5호 박동진 선생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안 사람들의 듣는 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박동진 선생님은 전수생에게 북과 박자를 맞춰보게 할 겸 또 귀명창들에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데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보고 치고 보고 치고 한양남고 너를 보고 치고. 성도 좋고 그 박자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거 잘한다고는 말고 최소한도 한 5, 6년간 더 목구멍을 더 다듬어서 거기서 좀 멋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첫째 소리가 살이 쪄야 하고 네. 그러니 이게 아직은 잘한다고 난 칭찬을 않고 앞으로 찍었다 느시 있다 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55년입니다. 55년을 지금 소리를 해도 제 맛을 내지를 못하는 데가 10군데면 10군데 다예요. 그러나 이 여자 소리하고 남자 소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게 조금 있고 그래서 부안이라는 데 벌레가 이 명창이 많이 난답니다. 이에부터 명창이 많이 난 곳 부안. 그중에서도 이매창은 시인이면서도 빼어난 명창이었습니다. 시문에 능하고 소리와 가락에도 빼어났던 매창을 부안 사람들은 부안의 3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년 4월 5일이면 매창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주는 것도 부풍유료의 큰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매창의 묘 건너편에 또 한 분의 명창 이중선의 묘가 있습니다. 이른이 하던 노래를 내가 한번 아직도 놓고 그 가시를 내가 이모가 하던 것을 이모님 같이 그렇게 뾰족한 목소리를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옛날에 들은 것이 있고 내가 16살 먹어서 보고 이랬는데 그때 내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이른이 그 화중선 씨인데 이른이 먼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연이 고도 인지 형인가 연부. 이중선은 명창으로서의 짧은 생을 부안에서 마쳤습니다. 또한 박동진 선생이 어머니로 모셨던 이 화중선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동진 선생은 그분이 즐기던 가락을 산소 앞에서 부릅니다. 외길을 걷다 가신 사람의 생이 존경스러운 때문이겠죠. 부풍유래 회원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로는 전통 홀례식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전통 홀례식에 사용되는 장비들이며 옷가지들은 모든 회원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관에서 무료로 식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7년 전부터 시조를 배우는 이명순 할머니는 시조방을 신부방으로 깨끗이 치웁니다. 이렇듯 홀례식의 모든 준비들을 회원들이 직접 합니다. 숭어라고 말을 듣는데 이 숭어가 아니라 내 하관이 근실이 좋게 산다는 짐승
짐승을 기서 양쪽에다 놓는 것이요. 아직까지 대학원에 나 79살 먹었으면 대학원에 아직 다 살아갖고 있어. 회원들은 그 사이 상을 차렸고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로 성시롱시를 걸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깎은 숭어를 놓아서 상차림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오늘 가마꾼 노릇을 합니다. 이 서투른 가마꾼들에게 회원들은 의복을 내다주고 직접 입혀주기까지 합니다. 국악원장은 신랑 두루마기에 옷고름 매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시조실은 신부방으로, 회관의 수광실은 신랑방으로 변했습니다. 신랑과 가마꾼들의 엉성한 옷차림을 회원들이 고쳐 입히는 모습이 볼만한 모양입니다. 가마가 들어옵니다. 처음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은 함진아비입니다. 역시 부풍률의 회원인 이항구 씨는 팔자가 가장 좋다고 해서 함진아비로 뽑혔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답지 말고 부모 형제가 아닌다고 해도 오고 다 같이야요. 역시 주변 사람들이 팔자가 가장 좋다는 아주머니가 함을 받습니다. 함을 받은 다음에 시조방의 이명순 할머니와 회원 아주머니들이 신부에게 신부 화장을 해줍니다. 이제 신랑을 태우고 갈 가마꾼들에게 시조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최형렬 회장이 직접 소리를 가르칩니다. 조금 전 소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역시 잠깐 사이에 가마꾼들의 소리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집례는 김종락 원장이 맡아 합니다. 깜깜해요. 아니 안 달라요. 그래야 아들 난대요. 아들은 낳았죠 이미. 신부 측 혼주입니다. 신랑 측의 혼주입니다. 마시하는 것이요. 저쪽으로 이제 넘긴다고요? 매듭을 풀듯 이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는 함께 이 세상사를 헤쳐나가야겠죠. 기구를 좀 준비를 해서 이런 그 혼례식을 갖게 해준 그 회원님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많이 와서 이걸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바람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는 회관의 젊은 학생들이 힘든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우리 전허여 주에다가 말은 가져 이제 말. 말은 가자 내 구벌 을 해놓고 그 사이. 결혼식이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회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최승희 선생이 오래도록 벼려왔던 작업을 며칠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란 바로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정정열제 춘향가를 책으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판소리는 그 특성 때문에 악보를 그려 책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가사 위에 박자를 표시해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사 위에 중몰이나 진양조, 자진몰이에 따라서 장단과 박자를 표시해 넣는 일은 북을 배우는 황종암 학생이 돕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거든요. 모든 판소리가 그러는데 지금 와가지고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하나의 책으로서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그 육성만 전해 내려갈 게 아니라 이 책도 같이 그 틀린 말 없이 잘 내려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큰 보람입니다. 그중도 간절한 게 200일 오르기 전후 주련 박자 감각이 뛰어나다는 강종암 학생이 최승희 선생의 소리에 맞추어서 가사 위에 장단 표시를 받아 적고 오정임 학생과 최이화 학생은 선생님을 따라 소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박자를 적고 또 한글 표시가 맞는지를 살핀 후 한자어 뜻풀이를 전문 학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몇 차례를 거쳐야 비로소 책이 나올 것입니다. 곧 출판될 그 책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과 국악을 맺어주는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부풍률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젊은 학생들에게 배우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부풍률의 사람들은 그들이 국악을 즐기는 데 특별한 이유나 책임감은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국악의 전승, 발전 이런 말들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풍류로서 좋아하고 즐기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국악을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국악처럼 우리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밀접하게 손잡고 있는 음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풍류와 멋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풍률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음악의 맛도 알게 하자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풍률의 사람들은 국악을 사랑하는 데서 즐기는 데서 더 나아가서 국악이 이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젊은 제목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지는 않고 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